오늘 필명 생각하는 사자님, 박정재 그로잉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또 뭐 버틀러 맞습니다. 운영자로도 네. 유명하시고 오늘은 그래서 투자자로서 또 그리고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그리고 또 뭐 버틀러를 운영하시고 또 활용하시는 사람 입장에서 좀 다각도로 오늘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직접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 박정재라고 하고요. 그 블로그는 생각하는 사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버틀러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기업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로잉랩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로잉랩. 네. 이 회사 이름이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이 서울대 나오셨나요? 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스탠퍼드대를 나오셨어요? 석사? 네네네. 석사했습니다. 네. 근데 또 UC 버클리대를 나오셨어요? 네네. 박사? 아니, 거의 이제 석사를 2번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는 거의 사기 캐릭터 아닙니까? 다 이거 어디서 그 신문에서 들어본 학교들인데 아니, 옷에 써 있는 학교들 아닙니까? 스탠퍼드. 저도 옷 메이커 옷은 아닙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스탠퍼드 티셔츠는 있는데 뭐 전공하셨던 거예요? 어떤 거 전공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는 기계공학이랑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예. 그다음에 병역 특례로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복학을 해서 금융 쪽을 좀 공부를 하고 싶어져서 이제 스탠포드를 진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석사를 또 2번을 하게 된 이유는 그때 이제 금융위기 때 네. 스탠포드 가면 되게 좋거든요. 네네. 아름답고 엄청 날씨도 좋죠 좋고. 거기 그래서 캠퍼스 막. 좀 많이 즐기기도 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을 못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버클리의 그 금융공학 과정이 조금 이렇게 알려진 과정이 있는데 거기를 나오면 이렇게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다. 뭐 이런 사실 그때는 이제 어릴 때 꿈이죠. 꿈 같은 게 뉴욕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석사를 또 2번이나 하게 됐던 케이스입니다. 와 장난 아니시다. 근데 사실 스탠퍼드에서는 스탠퍼드 출신들이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실리콘밸리 거의 다 먹여 살리고 있고. 맞아요. 네. 거기서 창업하신 것도 많이 배우셨겠네요. 안타깝게도 지금이라고 하면 다 제쳐놓고 스타트업과 관련된 어떤 공부도 하고 많이 찾아다닐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저는 이제 그 뭔가 약간 금융 이런 허상? 지금 생각하면 약간 허상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어떤 꿈, 맹목적인 꿈이죠. 월스트리트에 막 맞아요. 이런... 그게 뭔지도 모른 채로 뭐 거기 가면은 대단한 뭔가 있다라고 그 믿음으로 이제 그 취업을 위한 공부들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러면은 어떻게 뉴욕에서 일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시작은 이제 뉴욕에서 한 뭐 투자은행 한 곳에서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때 한참 금융위로 막 시끄러울 때였어요. 예. 2009년, 2010년. 그래서 이제 비자 문제가 좀 발생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비자 문제가 발생해서 같은 회사 이제 홍콩 데스크로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홍콩까지. 네네네. 그러면은 외국계 IB의 트레이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많이 버셨나요 그때? 회사 수익을. 뭐 그땐 완전 주니어였고요. 예. 제가 그런데 성과급 장난 아니잖아요. 이제 저보다도 윗분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시기였을 것 같아요. 어떤 이 역사상. 왜냐면 금융위기 바로 다음에 뭔가 보너스 같은 것들 그 전에 이슈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그때 막 그 네. 월가를 점령하라 막 이런 시위도 되게 맞습니다. 많았을 네, 때였고 네. 월가의 탐욕 때문에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고통받고 있다 막 맞아요. 이런 네, 프레임이 되게 강했을 때여가지고 맞아요. 네. 그러면은 홍콩에 가셨다가 국내 금융사로도 오셨던 거예요? 이제 제 트레이딩 어떻게 보면 이제 버틀러를 설명하려면은 제 그 히스토리 제 경력이 좀 이어지는 게 있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제 트레이더로 시작을 했어요, 일을. 예. 그러니까 제가 금융공학이라는 걸 전공하고 트레이더로 시작을 해서 이제 뭐 파생 상품 쪽 트레이더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좋은 기회가 닿아가지고 좀 빠른 시기에 이제 그
같이 일하던 이제 선배님이랑 네.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작은 자산운용사를 창업하면서 이제 펀드 매니저의 길을 걷게 됐어요. 한국에서요? 네, 맞습니다. 네네. 아, 자산운용사도 설립을 하셨던 거예요? 아, 뭐 제가 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같이 같이. 하셨던 분이 주가 돼서 하신 거죠. 네. 근데 또 그 벤처 캐피탈 쪽에도 계셨다면서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좀 껍질만 있고 알맹이가 좀 많이 없는 게 하나를 좀 깊이 이렇게 쭉 하기보다 좀 많이 뛰어다닌, 네, 그러다 보니까 딱히 쌓인 건 없는, 네, 아니, 별 말씀을요. 네, 그 커리어를 이렇게 늘어놓으면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엄치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살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 아, 과거에.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하나의 목적처럼 돼서 살았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마흔이 다가오면서 좀 오춘기를 맞으면서 사실 이제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좀, 약간 회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뭐 제 인생의 세컨드 라이프를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와. 아까 79년생이라고 맞습니다. 네네. 하시는데, 근데 사실 이런 엄청난 스펙을 쌓아 오셨고 글로벌 금융회사에서도 커리어를 많이 쌓아왔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잘 살고 있다의 의미가 참 네네.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 잘 살고 있다와 지금에 잘 살고 있다의 개념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과거로 생각하면 뭔가 되게 사다리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살았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더 이루려고. 네, 그렇죠. 뭔가 이제 남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 보이는 어떤 이런 지위, 네. 어떤 직업,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사실 만약 그때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뭐 내세울 것도 사실 없는 에이, 삶을 살고 있고, 아니 실제로. 근데 지금의 관점에서 제 어떤 삶은 회사 이름도 사실 그로잉랩이라는 이유가 예. 이제 과거에는 모르겠어요. 어릴 때 많이들 그렇게들 생각할 것 같은데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에 가면은 이게 성공으로 연결될 거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 코스를 정말 열심히 밟았던 거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30대가 되면서 저는 약간 이제 그 전에 열심히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소비하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제 소모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30대. 그러니까 소모적인 삶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더 성장하고 학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난 이제 이 정도면은 많이 한 거다.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거만한 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좀 좋은 직장들을 계속해서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약간 거기에 빠져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30대를 약간 성장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이제 그 끝에 이제 좀 되게 좀 그러니까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성장이라는 그 어떤 화두가 개인의 삶에서, 제 개인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가치고, 그래서 이제 회사 이름도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게 됐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경력을 쌓든 상관없이 성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스타트업 이 버틀러를 만들면서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생산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사실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어떤 즐거움은 있을지언정, 네. 이제 그 어떤 내 행위가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게 누군가한테 어떤 뭐 가치를 전달한다든지 이러긴 사실 힘들거든요. 저 파생상품 트레이더면 사실 뭔가 네. 생산적인 부가가치는 사실 네. 그렇죠. 주지 맞습니다. 못하죠. 네네네. 네. 그러면서 약간 회의감도 많이 느끼셨던. 뭐 좀 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는.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일들을 다 그만두시고 뭐 그로잉랩을 창업하시고 이렇게 이어졌던 거예요? 이제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예. 이제 그 과정에서도 사실 좀 많은 사실 뭐 스토리들은 있었어요. 그게 제가 이 창업하기 전에 속해 있던 어떤 제 업이 이 투자심사역이었고요. 그 벤처 캐피탈의 투자심사역이었고, 예.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맡은 역할이 글로벌 기업의 자회사 CVC라고 흔히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의 이제 아시아 쪽을 좀 담당해서 투자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CVC라고 하는 거는 큰 기업이 벤처 캐피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맞습니다. 자회사를 만들어 놨는데 네네. 요 돈으로 어디에 투자할까를 서치하시는. 그렇죠. 주로 이제 그
모회사의 어떤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시너지가 날 수 시너지가 날 수 있다든지 있는 이런 이제 부분. 회사들을 SI 투자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전략적 투자.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이렇게 좀 여행을 하면서 이제 회사들을 만나고 다녔었고 그러다가 계기가 됐던 게 이제 그 2020년 3월이었을 거예요. 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이 딱 돼버렸잖아요. 팬데믹 빵 터졌을 때. 네네네. 그 비행기도 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별로 없는 상태였고 사실 뭐 그냥 정만 두고 뭐 월급만 따박따박 받으면서 살 수도 좀 더 뭐 길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사용하던 스프레드시트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위해서 사용하던 과거에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사용하던 그 스프레드시트가 있었는데 얘를 이제 한번 자동화해 보자 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엑셀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네, 써보니까 이거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써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직접 코딩하신 거죠? 네네네. 과거에 이제 제가 또 능력자. 프로그래머 이제 병역특례라는 거 하면서 프로그래머도 했었기 때문에 이게 게임 이제 개발하셨었다고요? 맞습니다. 한 게임이라는 그 되게 좋은 게임 개발하셨다고. 좋은 게임 네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네네. 아마 이제 저희 또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한 게임에서 신맛고라는 게임이 신맛고. 있어요. 네. 쫙, 쫙 그 이거. 게임 이제 뭐 프로그래밍을 했었고요. 아.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이어져 가지고 뭐 제가 그 트레이더를 하면서도 제가 사용하는 그 어떤 도구들 트레이딩에 필요한 도구들은 직접 다 만들어서 썼었고 이야. 이런 게 이제 연결되면서 이제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가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이제 이거나 좀 해볼까 해서 시작했던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그냥 네네. 심심한데 뭐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역시 하다 보니 능력자들의 세상. 아니요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전에는 제가 이제 이 투자를 위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이제 공부하게 될 때 네. 제가 트레이딩을 하다가 이 펀드 매니저를 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 자체가 완전히 둘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매매와 투자 이 둘로 나눠서 보면은 좀 해야 되는 업무와 또 뭐 이 필요한 데이터 같은 게 너무나 나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트레이딩 기반으로 일을 하다가 펀드 매니저가 됐다 보니까 기업을 공부하고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 데이터, 마켓 데이터, 주가와 관련된 마켓 데이터를 매일매일 보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 중독돼 있었고 트레이더니까. 네네네. 거기서 이제 스스로를 좀 벗어나게 하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중독, 두뇌가 이제 뭐니 도파민 중독돼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샀으면 팔아야 하고 팔았으면 사야 하는 삶. 그쵸. 순간순간 이제 보면서 이게 트레이딩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와이스트리트에서도 장기적으로 어떤 복리 성장을 추구하는 네. 이런 가치를 가지고 계신데 트레이딩의 문제가 매일매일 바뀌는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하거든요, 두뇌가. 네, 네. 근데 이 두뇌는 굉장히 바쁜데 실제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났을 때 어떤 인사이트가 쌓이냐에 있어서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업 투자와 다른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이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은 물론 이제 여기서 특출난 분들이 계세요. 네. 이분들은 약간 좀 타고나는 분들 계신 것 같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저 그런 트레이더로서 봤을 때 쌓이는 게 제한적이다라는 거. 상황에서 그냥 두뇌는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고 너무 피곤한데 이게 지나고 나면 뭔가 이게 내가 성장하거나 내가 인사이트를 가지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시장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때 판단 내리는 거지. 그 결과가 또 너무 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너무 많은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 의사결정의 질에 대해서도 특별히 깊이 고민해보기도 힘들고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당시에 트레이더로서 굴렸던 자금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제가 이게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주니어로 좀 빨리 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한 100억 정도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 주니어 때 바로 100억.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모델 베이스로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인정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사실 바로 북을 잘 안 주거든요. 근데 이제 북이라면 조금- 자산입니다. 자산, 투자 자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죠. 내 개인 포트폴리오. 그래서 사실 크게 한 건 아니죠. 100억 정도면 그 뭐 큰 분들은 대부분 뭐 1000억대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 기간이 또 길지도 않았고 사실 한 1년 반 정도 이제 그 트레이더 생활 하다가 이 운용사를 하는 쪽으로 나왔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트레이더를 했지만 또 트레이딩을 그렇게 막 굉장히 깊이 있게 그 업 자체를 경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산운용사는 아까 한국에서 하셨다고 했고, 네네네. 그러면 뉴욕이나 홍콩에서 트레이딩, 그것도 파생상품 위주로 하다가, 맞습니다. 자산운용사에서는 그러면 에쿼티, 이른바 주식 그렇죠. 쪽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이 이제 그때 설립을 했던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셨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브로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바로 스위칭이 됐을까요? 쉽지 않았었을 것 같은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업무 자체가 처음부터 기업을 뭐 분석하고 이랬던 건 아니었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가진 북을 해지한다든지 조금 더 거기서 추가 수익을 올린다든지 이런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업무와 관련해서 좀 진행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나중에 2015년 제가 이제 설립했던 게 2012년이었고 예. 2015년 정도가 되어서야 이제 저도 기업 이제 분석을 하고 이런데 좀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 같아요. 아. 근데 나중에 보면은 벤처 캐피탈에서 심사역도 네네네, 하셨으니까 네네. 여기서도 뭔가 굵직한 투자가 좀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거기서는 뭐 그러니까 한 두 군데 정도? 그러니까 막 이제 제 경력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할 때쯤 되면은 예. 좀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도 한 1년 반 정도 이제 경험 후에 또 나온 케이스라서 이제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이제 막 이 활발히 할 때쯤도 아, 그때 이제 퇴사를 하셨던 거고. 맞습니다. 네네네. 요거는 그럼 좀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누리셔가지고 이젠 나는 소모가 아니라 소비하러 가겠다 이렇게 나오신 거는 아니고요. 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예. 약간 지금 그 벤처 캐피탈과 그동안 그 금융 쪽에서 투자하던 삶과 예. 이제 이 그로잉 랩에서 이런 버틀러를 만드는 이런 생산하는 삶을 사는 그 사이에 굉장히 좀 큰 갭이 그러니까 깊고 큰 오춘기의 그 갭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1년여를 약간 페인처럼 살기도 했었고 그 뭐 계기가 좀 있었고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좀 벗어나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지금 사실 이 그로잉 랩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네. 생각에는 과거의 저라면 이게 이 사업이라는 게 뭐 해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만 어려움이 많잖아요. 아유,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예. 또 어딜 가나 사실 좀 뭐랄까 가불병 뭐 이렇게 했을 때 정쯤 되는 뭐 이런 이제 위치라고 하고 보통 이제 그 성공한 회사의 창업자와 네. 그냥 성공하기 전 회사의 창업자의 이제 그 차이가 큰데 저는 뭐 아직까지도 완전 이제 초창기의 어떤 성공까지는 아직 한참을 해봐야 아는 이제 스타트업이니까. 네네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조금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 과정을 조금 극복해 나오면서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은 네, 이런 게 좀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 주식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죠? 네네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산의 일정 부분은 주식을 투자하고 있어요. 예전만큼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언제쯤? 그러니까 이 회사를 시작하기 전이죠. 네, 회사를 시작하기 그때는 전. 그럼 전업 투자자처럼 하셨던 건가요? 이제 뭐 VC였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외국계 VC였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제한이나 이런 게 없었고요. 아. 그래서 좀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아, 그럼 본인 투자도 하시면서 네네네. 좀 많이 불리셨나요? 저 이 타이틀은 제아의 고수들로 나갈 건데. 뭐 다양하게 경험한 것 같아요. 많이 다양한 경험. 많이도 불려도 받고 또 많이도 손실도 많이 나보고.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조금 손에 꼽을 수 있는 뭐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 있을까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예. 자, 이제 2019년부터 2020년
작년까지 2021년까지죠. 한 2년 가까이를 한 기업만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 2년 가까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네네네. 한 개의 기업만 몰빵. 2년 동안. 뭐 몰빵 흔히 말하는 몰빵이죠. 네네. 오. 근데 이제 그 경험이 성공이기도 하면서 사실 실패이기도 한 어떤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이었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뭐 자산의 측면에서 보면은 좀 돈을 벌었으니까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경험이 약간 독이 된 게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약간 이제 자만하게 되는 좀 효과가 있었다? 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몰빵한 종목으로 크게 성공을 해서 네네. 요것 때문에 자만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뭔가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또 이제 역시 주식은 역시 몰빵이야. 앞으로도 하나의 종목으로 막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몰빵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몰빵의 문제라기보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중 투자가 굳이 문제가 있고 꼭 분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사실 하진 않거든요. 예. 이게 분산이냐 집중이냐라기보다는 이제 얼마나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경영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그 어떤 조금 작은 성공의 경험이 저한테는 또 되게 큰 어떤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과감해진 게 있었던 것 같고. 네. 아니 어느 정도 수익률을 올리면 자만에 빠지는 겁니까? 궁금해가지고요. 수익률도 수익률인데 이제 그 과정에서 예. 제가 어떤 한 기업을 정말 많이 안다. 이제 정말 이 회사에 대한 내가 전문가다. 네네네 그 회사를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2020년도 3월에 이제 그 코로나가 네네네. 발생하면서 이 회사가 거래 정지까지 됐었어요. 심지어. 오. 네, 그 한 7개월 정도 거래 정지가 돼 있었는데 7개월이나요? 어떤 이슈가 생겨서. 네.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저는 장외에서 더 사고 그랬었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이 회사 완전 생각하는 사자 야수의 심장이네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봤을 때 명확하다는 어떤 이 근거가 있었고 또 제가 하던 일과도 맞닿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핀테크 쪽 투자를 했었는데 핀테크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가 이제 펼쳐지는데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제 그 거래 정지가 그때 정말 최악의 순간에 2020년 3월에 네. 가장 안 좋은 시기에 딱 정지가 된 거예요. 남들 다 V자 반등하고 있는데 쫙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한 7개월 동안 심적인 이건 좀 컸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이제 뭐 장외로 혹시 와. 이제 팔 물량들이 있는지 알아보러 다니고 뭐 그랬었으니까. 근데 그 정도를 하게 된 게 정말 한 회사 열심히 봤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뭐 회사 대표님도 만나게 되고 뭐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 재개됐을 때 네. 어떻게 됐던가요? 그래서 7개월 만에. 된 날 이제 딱 뭐 2배가 돼서 이제 시작을 했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7개월 기다릴만 하네. 네. 그 다음에 이제 2월인가 3월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실적 네, 발표를 네, 하고 네. 나서 또 2배 점프해서 이제 4배가, 그러니까 바닥 대비해서 4배가 오른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매수한 그 가격 기준은 한 3배 정도 됐던 거죠. 혹시 이름이 네 글자인가요? 아유, 맞을 것 같은데. 네. 막 어른아이 많이 쓰는. 알것 그러니까요. 같아. 알 것 같아. 혹시 그 당시에 제가 썼던 기사 못 보셨나요? 여기까지. 아, 네. 네. 아, 이거 나중에 이제. 네. 근데 그게 성공 사례이자 실패 사례였다. 근데 몰빵을 했는데 네네. 거래 재개했을 때 200%로 시작을 했고 또 네. 실적 발표 이후에 거기서 2배 이상이면은 4배가 된 거죠. 바닥 대비로 4배죠. 와.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그 매수한 가격 대비로는 한 3배 정도 됐던 거고. 근데 실제로 이제 또 엑시트는 거기까지는 못했건 제일 높을 때가 그 정도까지 간 거였고요. 요. 근데 그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뭐 한 2년 정도 보유하시다가 엑시트를 하셨고 네. 근데 그런 스타일로 투자를 더 하셨던 거예요. 이제 자만감이 생긴 걸까요? 이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약간 이제 좀 그 자신감이 또 이제 항상 화를 부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투자 스타일을 좀 바꾸게 되신 거예요? 뭐 바꾸려고 바꿨다기보다 이제
이게 사업이 저도 그전에 몰랐던 것 같아요. 해보니까 신경 쓸 게 많으시죠. 네네. 아,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특히나 이제 좀 집중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깊이까지 좀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더라고요. 뭐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또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또 부족해지는 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계좌에 한 10개 기업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 10개 기업을 깊이 파고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내 사업도 한다? 아유, 거의 불가능이죠. 그죠. 네네. 예. 그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네. 아. 해보기 전에 사실 해보기 전에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사업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한번 또 들어보겠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은 조금 더 포트폴리오 투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금 비중도 좀 가지고 있고. 왜냐면 지금 사실 사업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높은 레버리지 어떤 제 인생을 이게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 거라 예. 생각하기 때문에 예.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와이스트리 설립하는 것 때문에 주식도 좀 많이 팔았습니다. 자본금 넣느라고. 직원들 월급 주느라고. 네. 혹시 그래도 이제 펀드 매니저도 좀 하셨었고 직접 투자도 하셨었고 직접 느끼시기에 주식 투자를 할 때 이게 진짜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신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가지지 못한 기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기질. 네, 그 기질이 어떤 기질이냐면 겸손한 기질.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남들에게 내가 맞다라는 인정을 받으려는 그 욕구가 좀 낮은 사람들. 그냥 스스로의 뭐 유명하신 그 큰 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자기만의 점수판을 가져야 되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하면 뭔가 이제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데서 좀 희열을 느낀다든지 예. 즐거움을 느끼는 이런 분들한테는 큰 약점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가 맞으려고 네. 내가 맞다라는 걸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관점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이제 좀 성공적인 어떤 이런 커리어 패스를 걸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곳에서도 내가 좀 더 이제 맞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조금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낮은 분들이 계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기질적으로 좀 잘 맞는 게 아닐까. 네, 제가 갖추지 못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별 말씀을요. 지금 딱 봐도 근데 되게 겸손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좀 과거랑은 조금은 달라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예전에 저로 생각하면 좀 많이,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고 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이제 에고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직업이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내가 맞아, 네가 맞아, 이제 이걸로 또 전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분석한 게 옳고, 맞아요. 내가 제일 많이 분석을 했고, 이 회사 내가 제일 잘하는데, 그쵸. 예. 그걸 이제 또 인정받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집착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제가,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개별 기업에 대해서 내가 좋아한다라고 해서 막 얘기하고 사랑에 빠지고, 뭐 아니 사랑도 사랑이지만 얘기하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어떤 그게 일단 저한테 주식 투자자로서의 저에게 어떤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험들이 사실 있어 왔고,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뭐 그냥 주식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건 이래서 좋아 저래서 좋아라는 네. 뭐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를 굉장히 그 강하게 토론 이상의 네네네 강력한 주장, 스트롱 바이, 맞아요. 네. 컨빅션 바이, 막 이런 거. 네. 이제 그랬을 때 틀릴 수 있다라는 건 나는 알고 있지만 네. 그걸 듣는 사람들은 이제 그 잘못된 이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리고 나는 생각을 바꿀 수 있지만 그때 내가 바꿨다라는 걸 또 모르죠. 알려드릴 수도 없는 일인 거고요. 네.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이 주식 투자 판에서는 조금 감춰야 된다, 낮춰야 된다라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네, 제가 이제 겪어온 바로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겸손한 분들이
이 주식시장에 이제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질이 아닐까. 근데 사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스펙 좋고 커리어 좋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딴 사람들도 아 역시 저 서울대 나온 형, 스테펀드랑 뭐 유시버클리까지 나온 형은 그 말 들어야 돼. 이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 본인의 어떤 그 커리어에 따른 뭐 후광 효과도 좀 있었을 거고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 집단, 흔히 이제 남들로부터 전문가라고 얘기를 듣는 분들, 네. 뭐 이제 저도 그런 좀 어쩌면 그런 오류에 빠졌던 것 같은데 네. 스스로가 그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나는 전문가니까 이만큼은 알고 있어라고 믿는 거죠. 난 전문가니까 내가 맞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전문가니까 이걸 알아. 이제 그런 오류에 뭐 제가 한참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오춘기를 겪으면서 네네네 스스로가 나의 관점으로 뭔가 바라보고 이런 정말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또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이걸 더 많이 알아. 이런 믿음들. 근데 그런 이제 검증하지 않게 되는 거죠. 또 그거를 또 겪어보시고 깨달은 것들이니까요. 참. 근데 이게 사실 예전에 유재석 씨도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대학 개그제인가? 거기 나갔을 때도 그때 자기가 대상 못 받아가지고 시상식 가는데도 주머니에 손 넣고 네. 이러면서 내려갔잖아요. 그 시절에 유재석 씨. 근데 또 성공을 하면서 사람은 더 겸손해지는 거고 또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겸손해지는 것 같고 저도 약간 인터뷰 막 재밌게 해보려고 까불다가 또 실수한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또 지금도 짤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막 그거 가지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갖게 되고요. 겪어봐야 합니다. 겪어봐야. 그래서 어떤 종목이나 이걸 대외적으로 막 언급을 하거나 내가 잘 알아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이제 조심스러워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되겠습니까? 다들 그거 보려고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걸 알려면 이제 버틀러를 사용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거의 그 스스로 해라. 예. 버틀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제 그 결정을 내리는데. 사업가. 사업가. 네. 홍보하시려고. 뭐 저희가 뭐 협찬받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 생각하는 사장님 모셔가지고 또 필명이 버틀러는 아니죠. 필명은 생각하는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버틀러가 네네네. 영어로 집사. 맞습니다. 라는 네네. 뜻이죠. 네. 그 왜 배트맨 영화 나오면 이렇게 거기 이제 집 맞아요. 봐주고 예. 뭐 뒷일 좀 해주는 그런 집사님. 네. 저는 그거 생각했거든요. 제라드 버틀러. 영화 배우 아세요? 제라드 버틀러? 이게 버틀러를 치면 예. 네, 버틀러 그분 나오죠. 검색하면 이제 그분도 나오고 더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더 유명한 사람이? 농구 선수 버틀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작년에 이제 마이애미 히트라는 팀에서 올해 초죠. 그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막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내신 그 농구 선수가 계시거든요. 아, 저 그분이 거의 잘안 봐가지고 네네네. 네. 검색에서 밀리네요. 안타깝게도. 네.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좀 올라갈 수 있지 근데 않을까. 일부러 버틀러라는 이름으로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의미를 담아서. 그렇죠. 네네. 이게 사실 이 이름도 뭐 제가 딱 지었다라기보다 이 서비스를 처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웹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엑셀 기반의 이런 응용 프로그램 흔히 얘기하는 과거에 이렇게 뭐 CD 돌려가지고 설치하고 예. CD 키 넣고 막 이랬던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버틀러라는 이름이 아니라 무슨 FS 비주얼라이저라고 해서 Financial Statement Visualizer. 예. 그러니까 재무제표 시각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일단 오픈했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이 재무제표가 메인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거를 배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랑 이제 소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름도 정하게 됐는데 그때 그 카페에서 투표를 통해서 정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안이 이제 버틀러였던 거고 이제 버틀러 제가 내긴 했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집사인 거죠.
그냥 단순히 잡무를 처리해 준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어떤 뭐 지적 행위 네.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그 데이터도 봐야 되고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봐야 될 게 너무 많고 네. 또 고민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투자자는 최종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도록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그냥 집사가 아니라 그냥 허드렛일 하는 집사가 아니라 굉장히 전문적인 집사. 네네네. 그런 의미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배트맨에 나오는 집사님도 굉장히 전문적이죠. 무기체계 다 알고 있고 그렇죠. 네네네.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를 다 알아다주고 막 이렇게. 네. 근데 이게 버틀러를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모르실 거고. 아, 그렇죠. 네.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까 그 시각화로 맞습니다. 시작을 네네.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좀 그레이드가 굉장히 높아졌죠. 이제 계속해서 좀 확장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100이라고 하면 네. 지금 이제 한 10 정도? 아 그래요? 이제 아니, 어디까지 아직도 하시려고? 해야 될 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네. 전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를 나눠 보게 되면 똑같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를 봤을 때요. 똑같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가 어떤 이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행위들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와 투자로 나눠봤을 때 네. 전문 투자자 영역은 투자의 영역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반면에 이제 개인의 투자는 매매 영역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점점 더 와이스트리트도 그 중에 하나고 많은 어떤 이 뭐 훌륭하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고 또 개인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그런 어떤 기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펀더멘털 데이터, 결국 기업을 알고자 하려면 펀더멘털 데이터라는 걸 굉장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전문적인 학습을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게 제 생각엔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가 가장 어렵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고 그 투자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다양하겠죠. 네. 어떤 사람은 배당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버틀러에 보면 수주잔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뭐 그 수주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 산업에선 수주가 제일 수주잔고가 중요하니까. 또 중요할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보고 싶을 텐데 아하.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기업을 알고자 하는 생각만 있다고 하면 네. 훨씬 쉽게 좀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데이터를 단순히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중요한 데이터들만 모아서 쉽게 보여주는 이런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혹시 좀 예시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를 들어서 그럴까요? 뭐 어떻게 네네. 검색하면 뭐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뭐 와이스트리트의 수주잔고라든지. 네, 일단 그러면 그 버틀러를 처음 사용 안 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네이버에서 버틀러 치시면 검색해서. 보시면 좀 안타깝게도 좀 내려가야지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버틀러라고 있고요. 네. 눌러보시면 이런 사이트로 연결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아마 네네. 로그인을 안 하시고 오시면 이제 이런 그냥 그 카톡 아이디로. 랜딩 페이지로 오게 되실 거고 여기서 이제 그 회원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나 카카오로 일단 이 사이트를 보실 수 있게 되고요. 무료입니다, 무료. 네, 무료로 지금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실적과 관련된 네.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이런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현금흐름표 시각화를 다 해놓으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계열로 쫙 볼 수가 있고요. 한눈에. 딱 현재 상황만 보면은 기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계열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과거와 현재까지. 네.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하나씩 이제 확장되어 나갔어요. 이 분석이라는 곳을 보면은 투자 지표 같은 것들 있죠. 뭐 듀퐁 분석도 있을 수 있고 자본 효율성을 볼 수도 있고 이제 요 ROE, PBR이라는 그래프도 되게 재밌는데 네. 이 ROE는 펀더멘탈이잖아요. 네. ROE는 펀더멘탈이고 PBR은 밸류에이션이에요. 예. 그러니까
ROE가 어떻게 보면 자본의 생산성이죠. 네. 자본의 생산성 대비해서 시장에서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요 그래프를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고요. 그리고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들도 바로 볼 수가 있고 투자 지표들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재밌는 게 소액주주 현황. 네네네. 그다음에 뭐 자사주 현황. 지금 삼성전자는 자사주가 없어서 안 나오고 있는데 예. 자사주 현황 같은 것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많이들 그러니까 지금 염승환 이사님이 많이 네.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염승환 이사님이 버틀러를 그 많이들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사용자가 많이 유입이 돼요. 네네네.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이 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밴드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밸류에이션 밴드. 네네네. PBR 밴드, BER 밴드 같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당 현황 같은 거 보고 싶으면 배당도 볼 수가 있고 인직원 현황 예.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확장하는 부분이 그런데 이 사업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이런 데이터들이 약간 후행적이죠. 네. 사업 보고서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제 동행하는 어떤 데이터들 이런 그 투자에 조금 더 주가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직결되는 데이터들을 네.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부문 실적, 지역 실적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사업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데이터들이고요. 부문별 실적까지. 네네네. 분별 실적은 그래서 뭐 DS 부문인지. 맞아요. 네네. 여기 보시면 지금 DS가 반도체와 DS가 거의 다 반도체. 아니,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 네. 예전엔 여기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디스플레이. 지금 SDC로 나와 있죠. 네. 그다음에 DX는 가전, C가 가전이죠. 예. 그다음에 IM이 스마트폰 그 모바일 우선. 쪽이죠. 네, 이렇게 세부적으로도 볼 수 있고요. 전체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기업의 지역별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다 볼 수 있고. 지역별 실적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별로 나눴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디가 가장 크냐? 뭐 혹시 알고 북미, 계세요? 뭐 해외. 네. 어디가 가장 지역별로 가장 큰 시장. 네네네. 중국에서 많이 뺏기고 있고 북미. 네, 맞습니다. 유럽 예. 지역인가? 북미, 미주가 가장 예. 커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비교를 바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래프인데요. 한 2배 정도 되죠. 유럽과 국내, 아시아, 아프리카, 중국이 다 좀 유사한 정도 레벨이고 이런 건 이제 한눈에 추이까지도 볼 수가 있는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오늘 이제 이 녹화를 위해서 제가 예. 이제 오픈을 한 조금 급하게 오픈을 한 네. 서비스가 여기 수출 실적. 저희 그 출연 일정에 맞춰서. 네. 네네네. 야. 보여드리려고 이제 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수출 실적이 수출 실적이요. 그러니까 많이들 요즘은 그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분들이 그 기업의 수출 품목 실적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매 1일마다 잠정 실적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15일에 확정 실적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에 맞춰 가지고 많이들 이제 보는데 근데 또 그냥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게 여기저기서 그 유통되는 것들은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럼 어디서 봐야 돼라는 이제 이런 바로 내가 직관적으로 보고 싶을 때. 직접 찾아서 보고 싶을 때 볼 수 네. 있는 공간은 사실 없거든요. 관세청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네. 이렇게 또 가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기업별로 이렇게 매핑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네. 기업에 어떤 품목이 중요한지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중요한 게 D램이고요. 예. D램의 수출 금액과 이런 주가의 어떤 추이, 연관성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주가가 수출 금액에 비해서 선행한다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올 거예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12개월 누적으로 1년치의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누적해서 보면은 조금 더 이 추이가 예. 이렇게 스무드하게 월별로 보게 되면 약간 노이즈가 생길 수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것까지 준비가 돼 있고 여기에 보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낸드 뭐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 회사가 이제 수출하고 있는 어떤 품목들이 쫙 볼 수 있는. 야, 저거 애널리스트들이 네. 이른바 RA들 하고 거의 노가다로 돌리는 맞습니다. 건데 저런 네네네, 거. 맞습니다. 엑셀로 엄청나게 돌려가지고. 저도 이제 그 뭐 매니저하고 할 때 이제 주니어 친구들한테 항상 네, 부탁하는 시키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요 정도가 될 거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수주 기반의 기업들을 볼 경우에 뭐 이제 최근이라고 한동안 이제 지난 한 뭐 6개월 되게 핫했던 회사 중에 뭐 재룡전기 같은 회사들 있죠. 네네네. 재룡전기 같은 회사들을 한번 보게 볼까요? 되면 이게 뭐 추천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닌 거는 다들 이거 뭐 추천 인지하시겠죠? 종목, 관심 종목 아닙니다. 그냥 예시입니다. 네, 예시예요. 그러니까 회사들마다 이제 보고자 하는 정보들이 다를 거고, 네. 그죠? 그 중에 하나 이제 이런 수주 베이스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요약 화면인데 네. 이런 실적들 보시면 이 하얀 선이 주가예요.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예. 이 실적 영업이익 보시면은 쭉쭉 올라오면서 주가도 올라왔는데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수주 잔고일 거예요. 수주 잔고가 어떻게 결국은 되고 과거 실적이 아니라 미래 실적을 봐야 되는데 당연히 수주 잔고에서 그게 실적으로 이어질 테니까. 네, 클루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 이제 보시면 이제 이때가 2022년 1분기부터 이제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잔고가. 예. 네,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주가는 또 따라서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제 동행 지표로 나오는 게 수출 실적. 수출 실적에서 이 회사의 어떤 소형 변압기 보시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이제 금액이 늘어나고 있죠. 그게 이제 재룡전기가 소형 변압기를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네, 저거는 저 회사가 공시한 수주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관세청 통해서 나오는 소형 변압기 수출 데이터까지 같이 맞습니다. 끌어와서 네네. 두 개를 교차 검증하면서 보면 된다. 그렇죠. 네. 좀 도움이 된다. 여기서 근데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회사만의 데이터는 아닌 거죠. 이게 그러니까 소형 변압기라는 게 재룡전기 위에도 다른 또 기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소형 변압기 만드는 비상장사들도 꽤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회사들을 다 포함한 데이터가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싶다 하면 지역 실적을 한번 보시면 돼요. 지역 실적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해외 쪽 수출도 저 수출이 지역별 수출. 네, 해외 쪽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게 되면 기업의 사업 현황이 쫙 예. 펼쳐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 다른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알고 있는 뭐 능력자들은 자기가 코딩 돌리고 맞아요. 엑셀 해갖고 막 자동화 돌리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또 하나가 특히 그러면 수주 같은 거는 네. 개별 수주 공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분기별로 수주 잔액이 공시가 저기 사업보고서 저 밑에 그냥 이렇게 있고 맞아요. 텍스트랑 맞습니다. 네. 간단한 표로만 있고 수주 공시가 건건이 만약에 단일 판매 공시가 나오면 이게 계속해서 자동으로 얹어져요? 잔액이 올라가요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예. 지금 계속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여기 기업 공시 저희 이제 버틀의 큰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개별 기업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좀 전에 보셨던 화면이 있고 네. 다른 하나는 기업 공시를 좀 기업 공시가 너무 많잖아요. 먼저 하루에 쏟아지는 것만 해도 뭐 셀 수 없이 많죠.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공시는 투자자한테 중요한 공시는 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돈 되는 공시. 그렇죠? 이제 그것들을 보시면 지금 페이지에 실적 속보 중요한 정보잖아요. 네. 어제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왔죠. 아하. 그 다음에 뭐 공급 계약 저거 다 공시들. 나눠 놓으셨구나. 이거를 네. 이게 하나하나 열어봐야 되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어떤 일들인 거죠. 이게 이제 공시 페이지 열어가지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다 DB화해서 이렇게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어요. 쉽게.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공급 계약 같은 거. 네. 재룡전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좀 건수나 이런 게 많았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공시되는 것도 다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예. 근데 말씀하셨던 이제 그 현재 진행 중인 애들이 쌓여서 보이느냐까지는 아직 완성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그래프 아까 보셨던 그래프에서 볼 수 있게 되면 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제 거기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사장님, 박정재 대표님이 구상한 것의 한 10분의 1 정도 만들어놨다. 네네. 사실 저것도 대단합니다만. 근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면 개발자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개발자 몸값이 요즘에 뭐 장난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힘들어 보지 않으세요? 네. 아무튼 그 다행인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스타트업 생태계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어떤 이런 생태계가 되게 잘 돼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 지원도 좀 많이 받고 있고 그 도움을 받아서 지금 계속 그 개발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팁스 맞습니다. 네. 거기 선정돼서 네. 정부 지원 자금을 좀 받으셨다고. 네네네. 그것도 많이 받으셨다고. 많은 저한테는 많은 돈인데. 아니 팁스라는 이 프로그램이 워낙 이제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예, 이런 그렇죠. 스타트업 특히나 이런 뭔가 이 개발을 해야 되는 스타트업들 사이에서는 어떻게든 받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이고 되게 또 이런 세팅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뭐 이런 뭐랄까요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생태계도 잘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감사하게도 작년 이제 한 1년 정도 전에 받아서
그 덕분에 지금 좀 열심히 또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 같습니다. 이야. 근데 사실 정부 지원 자금은 지원 자금이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으로서 그로잉 랩이 커가려면 생존을 하려면 뭔가 유료화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수익 모델이. 수익 모델이 안정적인 수익 필요하죠. 모델이. 네네. 그 뭐 사업을 하면서 돈을 안 벌고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서비스를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아마도 내년 연말이라든지 지금 하고자 하는 어떤 이 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완성된 상태에서 뭐 유료화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이제 사용을 좀 더 하시게 좀 열어놓고 싶고, 그 이제 유료화 전에 하고 싶은 어떤 기능들이 뭐 예를 들자면 일단 미국 기업들, 네, 네. 지금 한국 기업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 기업이 여기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전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네네네. 그래서 여기 추가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이제 기업 분석이라는 큰 기능이 메인이 되고 있는데, 이 어떤 제가 추구하는 방향 자체는 버틀러라는 이름 자체가 투자 비서 버틀러거든요. 네. 투자 비서지 기업 분석 비서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펀드 매니저의 가장 큰 역할 또는 업무를 보면은 첫 번째는 기업 분석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 포트폴리오 관리를 개인은 왜 안 하고 있을까? 네. 라는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전문 투자자들은 트레이더, 펀드 매니저 할 것 없이 모두 다 어떤 대시보드, 내 자산 현황을 바로 볼 수 있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현황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이런 대시보드 기능을 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한테는 이게 주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 분석에서 제가 했던 부분이 조금 더 쉽게 어떻게 하면 개인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쉽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냐가 관점이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도 이게 전문 투자자 수준으로 만들게 되면 어렵거든요. 네. 이게 뭐 하나하나 다 봐야 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근데 개인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어하는 정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시각화해서 만든 이 포트폴리오 기능, 거기에 더해서 지금 지금 웹 기반이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 사용자분들 중에서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많고, 네네. 이분들이 매번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예. 이제 이런 불편함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앱 개발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수익화를 하든 이런 야.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와이스트리트 입장에서 남의 회사 수익을 걱정해 줄 때가 아닌데, 우리도 지금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여튼간 스타트업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가가치를 좀 줄 수 있는, 네. 예전에 파생 트레이더로서는 해보지 못한 것들을 그렇죠. 이제 네. 스타트업 대표로서 하나하나 해나가고 계시는 거고, 아마 그걸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 뭐 돈줄도 만들었다고 돈줄 낸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예. 그게 되게 감사하게도 이제 뭐 제가 사실 감사할 부분인데, 이제 이 버틀러를 만들고 서비스하면서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고맙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용자들로부터. 공짜니까. 물론 공짜서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뭐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이제 편리함인 그렇죠. 거죠. 편리함인 거죠. 편리하죠. 편리함인 거고, 심지어 이제 많은 어떤 이제 이런 리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생각나는 것들이 뭐냐면, 10년 동안 재무제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까막눈인데 처음으로 뭐 재무제표가 뭔지가 눈에 들어온다, 이런 이제 말씀도 들은 적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버틀러를 이제 좀 팬분들이 좀 계신데, 지금 와이스트리트로 보면 굉장히 네, 이제 네. 팬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은 이제 뭐 비틀러, 가틀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뿌듯하죠. 네. 가틀러라고 부르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걱정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저희도 많이 하고 있는 걱정인데, 대부분 이제 직접 투자를 열심히 하시고 기업 분석도 하시고 이른바 공부하는 투자자들이 버틀러를 사용을 할 텐데, 저희 와이스트리트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신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분들이 절대 대중일 리가 없고 그럴 수 없죠. 다수일 리도 없어요. 정말 소수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용자 풀이 좁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고민 혹시 안 해보셨어요? 왜냐면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어가지고. 많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어떻게든 이제 사업을 한 거고, 사업을 한 거라는 거는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고, 또 여기서 수익을 내고 계속해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매출이 늘어나야지만 가능한 그렇죠.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사업화를 하기 전에 고민도, 사업을 하게 된 것도 결정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이제 제가 바라보는 어떤 방향 자체가 버틀러는 우리가 이제 요런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이건 네.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보면 돼. 네. 학습을 시켜서 이분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방향이라기보다는 개인들도 이 편차는 있겠지만 네. 어떤 분들은 뭐 1에서 100가지를 다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 어떤 분들은 배당만 봐도 충분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수주잔고만 봐도 충분한 분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시장 데이터만 봐도 충분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니즈들이 있는데 투자라는 게 굉장히 이 광범위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만들어내는 도출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봐야 되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들을 묶어서 쉽게 보여주게 되면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저희 뭐 아직까지는 시장 데이터 같은 건 없거든요. 네. 시장 정보 뭐 마켓에 관련된 거는 없는데 앞으로는 이게 단순히 기업만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에서 시작했을 때는 흔히 재무시각화 툴이라고들 얘기를 예.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때도 지금도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사용자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물론 뭐 이제 알려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니즈에 맞는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 관리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포트폴리오는 내 계좌는 누구나 관심이 있는 부분인 거죠. 네. 누구나 관심이 있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내 계좌가 보통 우리 지금 4개, 5개가 네. 되거든요. 이걸 이제 한 화면에서 확인을 하면서 내 계좌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많은 분들이 5년, 10년 했지만 내가 정말 도대체 내가 얼마 벌었지? 얼마 손실 났지? 잘 모르거든요. 정확히 계산하기 되게 어렵죠.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화면을 가지고 여기서 기업을 이제 눌러봤을 때 아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투자 도구들은 주가 화면으로 갈 거예요. 기업을 누르면. 주가와 관련된 어떤 뭐 주가 차트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호가창으로 가든지. 저희 이제 지금 보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네.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가게 되는 좀 제가 생각해서 지금 약간은 이제 이상적인. 다른 형태의 이런 이제 근데 이게 하루 아침에 뭐 그 습관화되지는 않을 거고 조금씩 더 뭐랄까 익숙해져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어요. 이 버틀러는 어떤 분들이 좀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런 분들이 좀 직접 보셔라. 그러니까 소문 듣고 누가 이제 뭐 이 회사 좋아 그냥 이 회사 어때 하면은 이제 네이버 증권 가서 주가 차트 확인 후에 MTS, HTS 켜서 매매. 바로 매수. 네, 이제 이 과정을 많이들 겪으시는데. 누가 정보가 있다더라. 네네네. 근데 만약에 그런 뭔가 딱 돈을 벌어주는 하나의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내 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한 번쯤 확인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이 기업이 과거에는 어떻게 돈을 벌어왔는지. 이제 그래서 네이버 증권에서 매매로 가기 전에 한 번쯤 들러서 보시면 이제 기업을 한번 쭉 훑어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글도 블로그에 쓰셨다고 하는데 스스로를 주린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주린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뭐 그러니까
어린이를 뭐 이렇게 비하하지 마라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주린이라는 말, 아니, 그러니까 겸손한 이제 표현으로 네. 스스로를 좀 겸손하게 표현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말들을 뭐 제가 주린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어가 가지는 어떤 구속력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린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그게 나의 정당화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주린이니까 아직 몰라도 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주린이라는 그 언어 자체가 나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용어들, 예를 들어서 뭐 미래 고수, 뭐 미래 부자. 그게 되면 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나의 두뇌를, 그러니까 두뇌라는 게 이게, 그 습관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이런 내가 사용하는 언어 같은 것들이 나를 매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블로그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글 쓰고 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래서 나는 이거 할 거야라는 공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매이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 그런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린이라는 단어를 나 스스로를 겸손한 뭐 용어를 많이 쓰시지만 그 사이드 이펙트가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는 거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당화해주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으로. 네. 약간 주린이라는 표현 뒤에 숨어서는 안 되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되고자 하는 바를 꿈꾸면서 전진하고 네. 성장하는. 네.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는. 그 주식 투자라는 게 주린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거든요. 아유, 그럼요. 예. 여기는 이제 옥타곤 아닙니까? 옥타곤.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이 되게 독특한 시장인 게, 우리가 그 뭐 몇 년 동안 복싱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링 위에 올라갈 생각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 죽으니까요. 근데 주식 투자는 그렇지 않는 거죠. 다 그냥, 올라가죠.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도 오늘 얘기 들으면 올라오는 곳이 주식 시장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 주린이 이런 말들이 이제 나를 조금 위로하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정말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만 어떻게 보면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새겨 들어야 됩니다. 새겨 들어야 됩니다. 뭐라 해야 될까? 좀 금융계 출신으로서 그리고 버틀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이 사이트 맵을 만들고 있는 개발자로서 그리고 또 한 명의 투자자로서 좀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말씀, 메시지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거창한 걸 여쭤봤나? 일단 주식 투자라는 게, 전 되게 사실 버틀러라는 걸 이제 홍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어떤 이런 채널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는 게 처음인데,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와이스트리트에 출연을 하게 돼서 뭐 기쁘고, 아유, 저희 근데 이제 조그만데 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계속 이제 사업을 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투자라는 게 뭐 답이 없는 공간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이 행위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렵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대고 싶은 어떤 유혹들도 굉장히 많이 도사리는 곳이고, 네. 이게 돈과 직결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근데 장점이자 단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쌓일 수 있다라는 거. 지금의 실패가 실패가 아닌 거거든요. 지금의 실패가 이 좋은 어떤 학습으로 남으면 미래의 큰 성공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이게 결국에 이 복리 효과, 지식이라는 게 복리 효과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말씀을 맞아요. 많이 봤는데, 네. 그러니까 투자가 복리 효과를 만들어내려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내가 나를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그리고 좋은, 이게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글을 한번 읽었다고 해서 워렌 버핏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그분 같은 경우 뭐 지금 70년, 80년을 투자하고 네. 계시는 분이신데, 근데 우리는 글 하나 읽으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약간 희망도 가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네. 될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호흡으로 우리가 이제 수명 자체가 기대 수명이 100살이 곧 넘어가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적어도 40년, 50년은
전업 투자자로 살아야만 예.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때 대해서 뭔가 준비하는 거는 좀 늦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이 쌓을 수 있는, 복리로 쌓을 수 있는 금융자산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좀 좋은 환경에서 이제 계속해서 학습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게 나한테 큰 자산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저도 뭐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랑 이제 어떻게 보면 방향성 자체도 좀 일치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그러니까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라는 거. 뭐 사업도 그렇지만 이 투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조급해지죠, 진짜. 많이 조급해지죠. 예. 네, 비교하게 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뭐 이런 좋은 채널들에서 좀 또 보면은 그 훌륭하신 분들 많이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그런 말씀 듣고 또 힘도 얻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뭐 몇 달 만에 되고 1년 만에 내가 정말 퀀텀 점프가 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저도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스스로 정답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금 더 확률 높은 어떤 게임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한 20년, 30년 후에 제가 준비가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쌓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멋있는 말씀입니다. 투자는 답이 없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다. 저도 종종 쓰는 표현인데요. 좀 수익률이 떨어지고 안 좋아지더라도 분명히 그 태엽으로 가는 장난감 자동차 항상 뒤로 당겨야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이 차가 태엽이 다 돼서 멈춰요. 네네. 그럼 거기서부터 또 뒤로 당겨야 다시 앞으로 가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종종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사실 저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안 그러면 저도 앞만 보고 가다가 또 막 넘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 항상 스스로도 돌아보고 또 대표님이 회사 이름으로 그로잉 랩으로 표현을 하신 것처럼 또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저도 그래서 제 책을 누가 이제 사인을 부탁할 때 항상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부자 되세요라고 써드리거든요. 네네. 함께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그쵸.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리는 거고, 제 주변에도 돈 많은 사람들은 참 많이 있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좀 같이 행복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생각하는 사장님과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제가 감사드리죠. 또 항상 네, 또 불러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도움을 주는 이 버틀러와 같은 좋은 사이트를 만들어 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로잉 랩의 박정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1시간이 훌쩍 넘었네요. 1시간 10분이나. 어우, 고생하셨습니다. 네. 뭐 잘 했는지.